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다. 그러나 늙는다는 것이 단순히 힘이 줄어드는 일이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늙음은 마음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젊을 때는 삶이 늘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잡아야 할 것도 많다. 때로는 욕심과 집착이 겹쳐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변화는 그 흔들림을 정리하고 삶의 질서를 배우는 기회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쇠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과정이다. 다산 정약용은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재주나 학문이 아니라 분수라고 말했다. 분수란 자신의 능력과 책임을 정확히 아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욕심과 집착을 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늙음의 참된 의미다. 많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매달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스스로를 괴롭힌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많지 않았다.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 통제한다고 착각했을 뿐이다. 늙음은 그 착각을 거두고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기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정리이다. 내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분명히 하고 내 몫이 아닌 부담은 내려놓으며 불필요한 말과 감정,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일이다. 다사는 집안이 어지러워지는 이유를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마음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노후의 삶도 마찬가지다. 마음속에 여전히 바람이 많고 섭섭함과 집착이 남아있다면 삶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다. 늙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돌보고 하루의 일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덜어내는 단순한 반복이 노후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사람은 무엇을 더 가지면서 늙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면서 나이를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남은 시간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의 무게도 견딜만해진다. 늙는다는 것은 뒤처지는 일이 아니며 삶의 앞자리에 서는 일도 아니다. 자신의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 맞는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 자리를 알면 조급함도 사라지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으며 쓸데없는 마음의 소모도 줄어든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생각은 내려놓으며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이를 먹으며 갖추어야 할 가장 단정한 태도이다. 이 태도를 지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고 오히려 삶의 중심에 조용히 서 있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많아진다고 여긴다. 그러나 근심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약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이 예민하고 삶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근심은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걱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걱정을 제대로 보고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산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학문이나 재주보다 먼저 강조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재주도 빛을 잃고 학문도 삶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심이 많다는 것은 삶을 면밀히 살피고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증거다. 문제를 단순히 외면하거나 덮어두지 않고 생각과 마음으로 붙잡아 다루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근심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삶의 균형을 잃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근심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가벼워지는 연습이다. 불필요한 걱정을 분별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숙한 늙음의 지혜이다. 자식이나 주변 사람의 삶까지 모두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마음은 늙음의 시기에는 가장 피해야 할 함정이다. 남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의 몫이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낭비하는 것이 될 뿐이다. 다사는 집안과 사회에서 혼란이 생기는 이유를 외부 환경보다 마음의 사사로움에서 찾았다. 노후 역시 마찬가지다. 마음속에 과도한 기대와 욕심이 남아있으면 편안함은 늘 멀리 존재한다. 근심을 다루는 기술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다. 첫째, 오늘 할 일을 분명히 하고, 둘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묵지 않으며, 셋째,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을 내려놓는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마음은 점차 질서를 찾고 근심은 삶의 짐이 아니라 현명함과 배려로 바뀌어 간다. 근심이 많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삶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깊다는 증거다. 진정한 강함은 근심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올바르게 다루고 마음을 지켜내는 능력에서 나온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근심이 많을 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을 정리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안정과 평화를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근심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그 근심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사람은 결코 삶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근심 속에서 자신의 길을 확인하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근심은 삶의 부담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분별과 질서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늙어가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진정한 강함이다. 세 번째,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재주나 학문이 아니다. 다산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바로 분수다. 분수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위치를 아는 일,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세를 말한다. 분수를 모르면 마음은 쉽게 흔들린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떠안고 자기 능력 밖의 책임을 맡으려 할 때 마음속 균형은 금세 깨지고 삶은 무거워진다. 젊은 시절에는 힘이 있으니 스스로를 과신하고 불가능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힘과 시간이 줄어들면 그 착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정확히 알고 그 몫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은 자식과 가정, 친구와 사회까지 모두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끝없이 마음을 소모한다. 부모로서 해야 할 도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구분하지 못하면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이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과도한 집착이 되고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 다사는 재물이나 명예보다 분수를 지키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재물을 남기는 일은 쉽게 기록되지만 자신의 마음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일은 기록에 남지 않아도 더 큰 평안을 준다고 보았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구분한다.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은 놓을 줄 알고 집착과 욕심을 줄인다. 마음속에 질서를 세우고
삶을 단정하게 정리할 수 있다. 분수를 모르면 자신의 위치와 범위를 혼동하며 삶은 늘 불안과 근심으로 채워진다. 그 불안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어 관계까지 흐리게 만든다. 말과 행동이 무거워지고 마음의 평화는 멀어진다.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려면 분수의 지혜가 필수적이다. 자신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그 한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 불필요한 책임을 내려놓고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다. 분수를 알면 조급함과 비교, 쓸데없는 마음의 소모가 줄어든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집중하며 미래의 불안과 과거의 후회에서 자유로워진다. 마음의 질서를 지키는 사람은 결코 삶에 휘둘리지 않는다. 결국 분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삶의 균형을 유지한다. 늙어감이 두렵지 않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느끼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삶의 중심에 선다. 분수를 모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 그러나 분수를 아는 사람은 근심과 책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단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 분수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다. 자신의 능력과 몫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없다면 마음은 금세 지치고 삶은 혼란스럽다. 그러나 분수를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늙어가는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네 번째, 부모로서 해야 할 일과 넘지 말아야 할 경계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한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으며 자식의 길을 대신 닦아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산정약용은 부모의 도리가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삶의 균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마음은 겉으로는 사랑 같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집착과 책임이 된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 한다. 자식에게 최소한의 자유와 선택을 주고 자신의 몫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와 자식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이를 바로 잡아주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모든 선택을 대신해 주려 하면 자신의 삶과 마음은 지쳐간다. 다사는 이를 분수를 넘어선 집착이라고 말했다. 집착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무겁게 한다. 부모의 도리는 재물과 명예를 남기는 일이 아니다. 자식의 미래를 대신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도리는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정리하고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식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 않고 스스로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도리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마음을 지키고 삶을 단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분수를 모르는 부모는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고 불필요한 조언과 간섭을 늘린다. 그 결과 자식은 자신이 선택할 권리를 잃고 부모는 마음의 부담을 짊어지며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다. 반대로 분수를 지킨 부모는 자식에게 필요한 도움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 자식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부모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 부모의 역할을 재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좋은 학교, 재산, 사회적 지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 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사는 강조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질서와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재물은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된다. 그러나 마음의 균형과 관계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모의 마음이 바르게 정리되어야 자식도 마음의 평화를 배우게 된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법, 실패를 극복하는 법, 인생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법은 바로 부모가 본보기로 보여줄 때 가장 잘 배운다. 결국 부모의 도리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바로 세우고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비춰주는 일이다. 이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다. 부모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삶을 단정하게 정리하면 자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도 늙어가는 시간을 평온하게 누릴 수 있다. 이 지혜는 단순하지만 많은 부모가 놓치고 살아가는 진리다. 부모의 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 마음을 지키는 일, 그리고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남기는 일이다. 이 길이야말로 진정한 부모의 길이며 삶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길이다. 5번째,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다. 자식이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며 고생을 덜 하기를 바라며 때로는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직접 길을 닦아주고 싶어진다. 그러나 다산정약용은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마음은 자식에게 독이 되고 부모 자신의 삶마저 무겁게 만든다. 자식이 선택한 길에 개입하고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으려 하면 부모와 자식 모두의 마음은 좁아진다. 자식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잃고 부모는 끝없이 마음을 소모하게 된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식의 삶을 대신 설계하는 것이 아니다.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때로는 조언과 도움을 주지만 결정권과 책임은 자식에게 맡겨야 한다. 다사는 부모가 스스로의 분수를 지키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도움이라고 보았다. 분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개입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자유롭다. 자식이 실패할 때도 모든 것을 대신하지 않고 스스로 회복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책임을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다. 과거를 붙잡고 자식의 길을 지나치게 안내하려는 마음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괴롭힌다. 이미 지나간 시간과 선택할 수 없는 미래에 집착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줄어든다. 부모의 마음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간섭을 줄이는 것이 결국 자식에게 가장 큰 자유를 준다. 부모가 분수를 알고 마음을 단정하면 자식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다. 그 공간에서 자식은 스스로 성장하고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다. 이때 부모가 제공해야 할 것은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다. 정서적 지지와 안정,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기회다. 자식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그 경험을 통해 배우도록 지켜보는 것이다. 부모의 지나친 보호와 간섭은 자식에게 의존과 불안을 심어준다. 반대로 적절한 거리와 지지는 자식이 독립적이고 단단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다사는 이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필요한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은 겉보기에는 사랑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얽매는 올감이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남기는 일. 그 힘을 통해 자식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부모는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 부모가 마음을 비우고 스스로의 삶을 단정하게 유지하면 자식도 자신의 길을 찾는다. 이것이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과도한 간섭과 집착을 버린 부모와 스스로 선택하며 성장하는 자식. 이 균형 속에서 가족은 비로소 평온해진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 이것은 부모에게 가장 힘든 일이지만 가장 필요한 일이며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다. 6번째, 많은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며 재물을 남기는 일에 마음을 쏟는다. 토지를 사고 집을 마련하고 금전적 여유를 늘리며 자식에게 남길 유산을 계산한다. 그러나 다산정약용은 재물만으로 삶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노후는 편안해지지 않고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태도다. 재물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 경제적 위기, 자연재해, 질병, 예기치 못한 사건이 삶을 흔들 때 남겨진 재산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힘과 올바른 마음의 습관이다. 부모가 삶의 원칙과 질서를 지켜 자식에게 이를 몸소 보여주는 것이 재물보다 훨씬 큰 유산이다. 정직함, 절제, 책임감, 배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것이 자식에게 남기는 진짜 보배다. 노후에 재물을 쌓는 것은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지만 자식의 삶을 위해서라면 진정 필요한 것은 재정적 도움보다 자립할 힘과 판단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자식이 스스로 선택하고 실패하며 배우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사는 집안의 안정이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정돈과 질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풍족한 재물도 가벼운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적은 재산이라도 질서 있는 삶과 바른 태도는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노후를 망치는 가장 흔한 습관은 재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다. 더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사소한 불안과 걱정이 늘어나고 결국 몸과 마음이 피곤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마음의 여유다. 부모가 마음을 비우고 삶의 원칙을 지키며 필요한 만큼만 재물을 준비하면 자식과 자신 모두에게 유익하다. 재산을 남기는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 삶의 모범과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자식이 재물을 받는 순간보다 부모의 태도를 보고 배우는 과정이 더 길고 깊다. 자립하는 법, 분수를 아는 법,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과 책임. 이런 삶의 기술과 지혜는 어느 재물보다 가치가 크다. 부모가 재물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단정하게 관리하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태도를 배운다. 재물을 남기는 일은 단순한 금전적 유산이지만 질서 있는 마음과 삶의 태도는 세대를 이어가는 진정한 유산이 된다. 결국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과 자식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재산은 도구일 뿐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정확히 분수를 알고 마음을 단정하며 자식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노후를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재물을 남기는 일보다 삶의 질서와 마음의 유산을 남기는 일. 이것이 부모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도리이며 자식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산을 주는 길이다. 7번째,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습관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릴 때는 힘과 열정으로 부족한 부분을 덮을 수 있지만 늙으면 몸과 마음이 민감해지고 작은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친다. 노후를 불편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습관은 바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불필요한 관계를 계속 붙잡는 일. 이런 마음의 습관이 몸과 마음을 서서히 피곤하게 만든다. 다산정약용은 집안이 어지러운 이유를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사로운 마음이 많아서라고 보았다. 노후도 마찬가지다. 마음속에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이 많으면 생활이 산만하고 피곤해진다.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자책하고 후회하는 습관, 이미 지나간 일에 집착하는 습관은 정신적 부담을 키우고 현재의 삶을 가볍게 만들지 못한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다. 또 다른 흔한 습관은 남과 비교하는 일이다. 자식의 성공, 친구의 재산, 동료의 지위, 끊임없이 비교하며 마음을 소모하면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작은 일에도 불안과 조급함이 쌓인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심은 건강과 평화를 해치는 큰 적이다. 노후를 망치는 습관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람은 말이 많아질수록 삶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관계 속 갈등도 늘어난다. 쓸데없는 말은 자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때로는 주변 사람의 마음까지 무겁게 한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습관도 위험하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건강과 인간관계 모두를 위태롭게 한다. 다사는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것을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멀어져야 할 사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 하지 않고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마음을 해치는 관계는 줄이고 마음을 채우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몸을 돌보지 않는 습관도 노후의 삶을 망친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적절한 음식 관리,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 이 모든 것이 건강과 직결된다. 몸을 소홀히 하면 마음도 피로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친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습관은 늙어갈수록 위험하다. 쓸데없는 걱정과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중요한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면 마음은 늘 산만하고 삶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노후는 효율과 질서 속에서 편안함을 찾는 시기다. 결국 노후를 망치는 습관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과거에 얽매이고 비교하고 말과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며 몸을 소홀히 하고 하루를 허비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삶을 무겁게 만든다.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법은 단순하다. 불필요한 마음을 덜고 필요한 일과 관계에 집중하며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하루하루 단순하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어도 삶을 망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8번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말을 줄이지 못하면 삶이 무겁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도 괜찮다. 시간과 체력이 충분하고 실수도 쉽게 용서된다. 그러나 늙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무게가 된다. 다산정약용은 말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을 삶을 단정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로 보았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며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삶의 질서도 흐트러진다. 말이 많아지는 가장 흔한 이유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불안, 분노, 기대, 후회. 이 모든 감정이 말로 표출되며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자신의 마음마저 혼란스럽게 만든다. 말이 많아지는 사람은 종종 과거와 미래를 붙잡는다. 이미 지나간 일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 자신과 타인을 설득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낭비한다. 정작 중요한 현재는 가볍게 흘러가고 하루하루의 삶이 무겁게 느껴진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은 마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필요한 말만 남기며 필요 없는 말은 내려놓는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을 가볍게 하고 하루를 편안하게 만든다. 말을 적게 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모든 사람과 친밀해질 필요가 없고 모든 일에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 대신 필요한 관계와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노후에는 특히 말의 무게가 중요하다. 불필요하게 많은 말은 관계를 어지럽히고 마음을 피곤하게 하며 자신의 건강까지 위협한다. 조용하고 절제된 말은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고 노후를 단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또한 말은 행동과 연결된다. 말이 많으면 행동이 분산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하루의 흐름이 어지럽다. 말을 절제하면 행동에도 질서가 생기고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말을 적게 하면서도 진심을 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감정과 생각은 내보이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평안을 준다. 결국 말이 많아질수록 삶은 가벼워진다는 역설은 단순히 말의 양이 아니라 마음과 삶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다. 조급함과 비교심, 불필요한 욕심, 불안과 분노가 말이 되어 표출되면 삶은 무겁고 혼란스러워진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정리하면 하루가 명확해지고 삶이 단정해진다. 말과 마음이 조화로울 때 노후는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삶은 자연스레 중심을 잡는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행동만 하며 하루하루를 단정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의 힘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며 노후를 망치지 않는 가장 단정한 삶의 태도다. 9번째, 사람은 누구나 분노를 느낀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말과 행동이 흔들리며 삶의 질서까지 무너진다. 다산 정약용은 화를 다스리는 것을 삶의 중심을 지키는 첫걸음으로 보았다. 화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지배하지만 그 마음을 놓치면 말과 행동이 자신과 주변을 해친다. 화를 참지 못하고 말이 많아지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에게도 피로와 후회를 남긴다. 하루가 끝난 후에도 감정의 잔재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다음 날에도 이어진다.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화가 일어날 때 이를 알아차리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생각과 호흡을 정리하고 말을 신중하게 하며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가 올라올 때 말을 내뱉기보다 잠시 멈추고 왜 화가 났는지를 돌아보는 일. 그 과정에서 마음을 비우고 필요 없는 생각을 덜어낸다. 이 단순한 습관이 삶의 평온을 지켜준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말은 공격이 되고 행동은 분노의 도구가 된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점점 어색하고 무거워진다. 말 한마디로 하루가 무너지고 말 한마디로 마음까지 시들어간다. 반대로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조용하고 단정하다. 감정을 잘 다스림으로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다.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며 삶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 화를 다스리는 습관은 노후에 특히 중요하다. 늙어갈수록 체력과 정신력이 줄어 한번 폭발한 화가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삶 전체를 무겁게 만든다. 화가 쌓이면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마음이 분산된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말과 마음의 질서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말을 절제하고 마음을 가볍게 한다. 필요 없는 갈등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중요한 관계와 일에 집중한다. 하루하루가 명확해지고 삶의 무게가 줄어든다. 화는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이기도 하다. 화를 느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리하면 조급함과 후회를 줄이고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결국 화를 다스리는 것은 삶을 단정하게 살아가는 기술이며 말과 마음을 정리하는 힘이다. 조급함과 분노가 남기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고 하루를 단정히 살아가는 사람만이 노후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화를 다스리고 말과 행동을 정리하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일의 고민은 미루는 것.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사람의 삶이며 노후를 평온하게 만드는 길이다. 10번째,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난다. 가족, 친구, 동료, 스승, 제자, 그리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모든 만남이 삶의 흔적을 남긴다. 다산 정약용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인연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인연을 분별하고 불필요한 인연은 정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흐려지고 마음이 무거워진다. 인연을 정리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관계가 마음을 차지하고 지난 일에 얽매이며 상대의 기대와 욕심에 흔들린다. 그럴수록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잃게 된다.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인연은 대개 두 가지다. 하나는 서로를 해치거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관계. 또 하나는 이미 끝났지만 놓지 못하고 마음에 남은 관계다. 이 두 가지를 다스리지 못하면 삶은 점점 혼탁해진다. 정약용은 가장 중요한 인연은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돕고 불필요한 기대나 간섭은 하지 않는 관계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차갑게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저 삶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고 필요한 일과 중요한 관계에 집중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인연을 놓지 못해 오늘을 낭비한다. 원망, 미움, 기대, 실망이 마음을 짓누르고 그로 인해 건강과 평안까지 영향을 받는다. 노후에는 특히 중요하다. 체력과 정신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쓸데없는 인연이 마음을 차지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지고 말과 행동이 혼란스러워진다. 필요 없는 갈등과 고민에 에너지를 쓰게 되며 결국 삶의 무게만 커진다. 인연을 정리할 때 필요한 태도는 단호함과 부드러움이 함께 있어야 한다. 단호하게 필요 없는 관계를 멀리하고 부드럽게 자신의 뜻과 이유를 전달하는 일.
이 과정에서 마음이 정리되고 삶의 흐름이 깨끗해진다. 정리된 인연 속에서 마음은 편안해지고 말과 행동이 단정해진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과 일에 집중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든다. 결국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삶을 단정히 살아가는 길이다. 노후를 평온하게 만들고 삶의 중심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다. 필요 없는 인연을 놓고 진정 중요한 사람과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늙어가면서도 삶의 흐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과 오늘 놓아야 할 사람을 아는 것. 그 기준을 갖춘 사람은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고 하루를 소중하게 쓰며 삶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삶의 흐름을 막는 일은 단순히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말과 감정, 관계를 정리하고 오늘 할 일을 분명히 하며 필요 없는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는 단순한 반복이다. 그 반복이 노후를 지탱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다. 11번째,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그중 일부는 삶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모든 인연이 오래 가거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산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본질을 보고 멀어져야 할 사람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 멀어져야 할 사람의 기준은 명확하다. 첫째, 반복적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다. 말이나 행동이 늘 부정적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자신의 감정이 흐려진다. 둘째, 믿음과 신뢰를 깨는 사람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며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 그런 사람과 인연을 유지하면 자신의 판단과 평정심이 흔들리며 결국 삶의 중심을 잃게 된다. 셋째,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기대를 요구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부당한 요구를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가까이 하면 필요 없는 부담이 늘어나고 정신과 마음이 지친다. 정약용은 멀어져야 할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무례나 배척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고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다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에게 중요한 관계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바른 삶의 길이다. 멀어져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은 감정과 경험에서 비롯된다. 계속해서 마음이 무겁고 관계가 반복적으로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거리를 두는 과정에서 마음이 단정해지고 삶의 흐름이 명료해진다. 멀어져야 할 사람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타인의 기대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선택하며 그 외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일.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다. 거리를 두는 일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단정히 하고 관계를 재정리하는 과정이다.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고 중요한 사람과 시간을 온전히 쓰기 위한 방법이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다. 멀어져야 할 사람을 분별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노후뿐 아니라 청년기와 중년기에도 필수적이다. 멀어져야 할 사람을 알아보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선명해진다. 필요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단정히 하고 행동과 말이 단순해진다. 결국 멀어져야 할 사람을 아는 일은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일이며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현명하게 인연을 분별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에서 밀려나지 않으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중심을 잡는다. 오늘 만나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아는 기준을 갖춘다면 말과 행동이 단정해지고 하루를 소중히 보내며 삶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늙어가며 갖추어야 할 가장 단정한 태도다. 12번째, 사람은 살아가면서 몸을 돌보는 일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깨닫는다. 다산 정약용은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고 덕망이 있어도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움직이며 하루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자기 존중이자 삶의 질을 지키는 태도다. 많은 이들이 몸을 돌보는 일을 사치라고 생각한다. 바쁘게 살아야 하고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며 나중으로 미루면 된다고 여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무시했던 작은 습관이 큰 병으로 돌아오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까지 흔들린다. 정약용은 몸을 잘 돌보는 일은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준비라고 했다. 아침에 일어나 몸을 깨우고 가벼운 운동과 호흡을 통해 혈과 기운을 정돈하는 일은 삶의 시작을 단정하게 만든다. 음식과 수면도 중요하다. 배고픔이나 과식을 조절하며 몸에 맞는 식단을 유지하는 일은 단순한 자기 절제가 아니라 정신과 마음의 평정을 위한 습관이다. 잠을 충분히 자는 일도 피로와 질병을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사고를 선명하게 한다. 노년이 가까워질수록 몸을 돌보는 태도는 더욱 절실해진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 무리해도 금세 회복되지만 늙어가면서 무리와 방치는 곧바로 후유증과 고통으로 이어진다. 다사는 자기 몸을 소중히 하는 사람은 하루를 여유 있게 보내고 삶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기 사랑이자 삶의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불필요하게 몸을 혹사하거나 마음을 소모하는 일에 몰두하면 정신과 삶 모두가 무너진다. 따라서 단순히 운동하고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정돈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약용의 가르침에 따르면 몸을 돌보는 일은 사치가 아니며 오히려 삶의 기본을 지키는 행위다.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에서 중심을 잃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낼 수 있다. 몸을 돌보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루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안다.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심신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그 결과 삶은 단정해지고 노후 역시 안정적으로 이어진다. 결국 몸을 돌보는 일은 늙어가며 반드시 갖춰야 할 태도이며 삶의 품격을 지키는 기본이다. 정약용은 이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노년에도 평온하고 단정한 삶을 누린다고 했다. 몸을 소중히 하는 일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삶의 질서를 세우고 정신과 마음을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행위다. 13번째, 하루는 인생의 가장 작은 단위이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삶 전체가 허망하게 느껴진다. 다산 정약용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의 삶과 정신의 품격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눈치채지 못하고 습관과 일상에 끌려다닌다. 일은 끝없이 밀려오고 마음은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며 결국 정신과 몸 모두 지치게 된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삶 전체가 무겁고 혼란스럽다.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먼저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필요 없는 일과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실행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라고 했다. 시간 관리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 마음을 정리하고 집중하는 태도가 함께 필요하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고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쓸데없는 경쟁에 마음을 소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면 자기 몸과 정신 상태를 잘 살펴야 한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무엇을 하더라도 효율과 만족도가 떨어진다.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 가벼운 운동과 명상은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기본 조건이다. 하루를 단단하게 보내는 사람은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며 하루의 끝에서 만족과 평안을 느낀다. 이러한 반복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한다. 정약용은 하루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인생 전체를 소홀히 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또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면 계획과 실천의 균형이 중요하다. 과도한 계획은 부담이 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보내면 시간은 흘러가기만 한다. 적절한 목표 설정과 실행이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동시에 가져온다.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또 다른 방법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정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잡담과 갈등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필요한 만남과 소통에 집중하는 습관이 하루의 질을 높인다. 결국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 법은 단순히 시간표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마음과 몸, 생각을 조화롭게 정리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작은 성취와 평안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정약용은 이러한 하루의 반복이 노년의 삶을 단정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하루를 온전히 사는 사람은 삶의 속도와 무게를 스스로 조절하며 하루 끝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 작은 성취와 평온이 쌓이면 노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는 법은 시간 관리뿐 아니라 마음과 몸, 관계까지 포함한 총체적 삶의 태도이다. 이 태도를 갖춘 사람은 노년에도 삶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단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게 된다. 14번째, 나이가 들수록 삶은 자연스럽게 단순해져야 한다. 복잡한 욕심과 쓸데없는 집착이 남아있다면 마음과 몸 모두 무거워지고 하루하루가 피로로 가득 차게 된다. 다산 정약용은 노년의 삶에서 단순함이 곧 덕목이라고 보았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중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마음과 행동을 정리하는 능력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젊을 때는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붙잡아야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모든 것을 움켜쥘 필요가 없다.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욕망하는 것은 삶의 균형을 깨뜨리며 정신적 혼란을 야기한다. 따라서 단순함은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질서이자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단순함은 마음뿐만 아니라 생활에도 적용된다. 복잡한 일정과 불필요한 만남, 과도한 물질적 욕망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며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하루와 삶이 한결 가벼워진다. 또한 단순함은 사고의 명료함과 연결된다. 여러 문제를 동시에 떠안거나 쓸데없는 걱정으로 마음을 소모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반대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덜어내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명확한 선택과 행동이 가능하다. 정약용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욕심과 감정을 통제하고 마음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혜와도 연결되며 노년의 평온을 만드는 핵심 원리이다. 단순함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히 알게 된다. 단순해지는 과정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랜 습관과 집착, 남을 의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낯설 수 있지만 반복하고 연습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삶이 안정된다. 단순한 하루가 쌓이면 단정한 노년의 삶으로 이어진다. 단순함의 또 다른 이점은 정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복잡한 관계와 비교, 시기와 질투는 마음을 소모하고 피로하게 만든다. 필요 없는 갈등과 경쟁을 버리고 자신과 주변을 정리하면 정서적 여유가 생기고 삶의 균형이 회복된다. 결국 늙을수록 단순해져야 하는 이유는 삶의 중심을 유지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복잡한 세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단순함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순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노년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작은 성취와 평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며 관계와 감정을 정리하는 습관이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정약용의 가르침처럼 늙어갈수록 단순하게 사는 것은 허무함을 줄이고 삶을 단단하게 만들며 마음을 가벼운 채로 유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를수록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노년의 최종 목표는 물질적 성취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단정하게 정리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에 남겨야 할 삶의 태도는 복잡한 욕심을 버리고 정신과 행동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다. 젊을 때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조화롭게 바라보는 능력이다. 먼저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매달리는 일, 남의 평가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일, 끝없는 비교와 시기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무겁게 만든다. 포기와 정리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다. 마음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것들을 포함한다. 미움과 시기, 집착과 불안, 끝까지 붙잡으려는 기대, 이 모두를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진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이다. 지금까지 얽혀있던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남겨야 한다. 필요 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마음이 피폐해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노년의 삶에서는 말과 행동도 단순하고 정직해야 한다. 쓸데없는 말과 거짓된 행동은 마지막 남은 시간마저 흐리게 만든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진심 어린 행동과 말로 하루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몸과 정신을 관리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늙어갈수록 건강은 삶의 근본이다. 단순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이 삶의 끝자락을 견디게 한다. 건강을 잃으면 지혜도 행동도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남겨야 할 태도는 겸손과 감사, 그리고 절제다. 겸손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감사는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하며, 절제는 삶을 단정하게 유지하게 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유지될 때,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은 평온하게 살아간다. 또한 자기 삶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했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지켜왔는지, 그 깨달음은 마지막 남은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된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분수를 알고 삶을 정리하며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 태도를 갖춘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의 중심을 유지하며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빛을 발한다. 결국 마지막에 남겨야 할 삶의 태도는 복잡한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정리하며 중요한 가치와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다. 조급함과 비교를 내려놓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단정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이 태도가 쌓일 때 노년은 비로소 평온과 존엄을 동시에 갖춘 시기로 완성된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삶을 단정하게 지키고 마음을 가볍게 유지하며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삶을 완성할 수 있다.